샤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어? 팔로 200명? 샤샤, 오늘도 이쁘고 귀엽고 착하고 가와야 조절정 미녀 신우님이잖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이죠, 우리. 금요일에 만나고, 네, 되게 오랜만이네요. 아침 인사부터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노능이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인사 같은 라디오, 신호의 아침 라디오 시간입니다. 오늘은 목소리가 살아계시나요? 이런 전곡을 찌르는 멘트를. 네, 오늘은 조금 목소리가 살아있습니다. 주말 동안 열심히, 결코 쉬었다고는 말 못하지만, 그래도 주말 동안 컨디션 회복도 열심히 하고, 네, 그러고 왔습니다. 네. 지금 출근하시는 노능이 여러분, 퇴근하신 노능이 여러분, 등교하시는 노능이 여러분, 또 분주한 아침을 보내고 계실 노능이 여러분들, 네, 또다시 돌아온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다들 아침 식사는 하셨을까요? 네, 신호 이렇게 아침 라디오 오시기 전에 잘 아침 보내고 계신 거겠죠? 주말 동안 열심히 할 만한 물론 신호가 주말 동안 뭐 여전히 결과물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열심히 뭔가 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주말 잘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저번 주가 뭔가 있었나 봐요. 저번 주까지는 뭘 해도 텐션이 안 오르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희한하게도 오늘은 딱 아침에 돼서 눈을 떴는데 멀쩡해졌네요. 강령하셨습니까, 여신님? 예, 강령하였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신호는요, 일단 아침 또 잘 먹고 왔습니다. 오늘도 그래놀라와 차 마시고 왔어요. 아침은 역시 중요하죠. 신호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시리얼을 종류별로 사 먹고 있다고 주기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납작한 시리얼은 배가 생각보다 안 부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빵실한 시리얼, 하다못해 이렇게 동그란 그런 모양의 시리얼을 먹어야 좀 배가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콤브루스트 말고 지금 그래놀라랑 첵스랑 크리치오랑 맞아요, 코코볼, 네, 그런 것들 안에서 이렇게 순회를 돌고 있습니다. 뭘까요? 공기도 뭐 배가 부른다 이런 걸까요? 어차피 속에 비어있을 텐데. 칼로리는 똑같은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배가 부른 효과 같은 게 있는 걸까요? 어쨌든 네, 신호는 아침 잘 먹고 왔고요. 여러분도 이제 막 출근 준비하시는 분들도, 퇴근하신 분들도 다 아침 잘 챙겨 드셨길 바랍니다. 만약 아침을 안 드셨다면 뭐 하다못해 카페인이라도 그래도 빈속에 카페인은 안 돼요. 네. 아침 말고 주말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자면요. 신호요. 주말 동안 좀 여러 가지 일도 하고 회복도 했다고는 하지만 명상의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네, 명상의 시간이라고 하니까 되게 거창하게 느껴지는데 별건 아니었고요. 별건 아니었고 신호가 이제 데뷔한 지 오늘이 30 몇 일차라고 걸어놨죠? 37일차. 네, 한 달하고도 딱 일주일이 됐네요. 한 달하고도 일주일인데 지난주 동안 계속 하루에 한 번씩 저 회복하려고 진짜 노력 중이에요 라는 거를 갖다가 말을 했는데 하루에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조차도 강박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네.
아침 라디오 대본을 보니까 아침마다 "저 회복 중이에요." 이런 말을 써 놨더라고요. 이게 뭐야? 네. 그래서 다시 보기도 이제 거의 4월 직전까지는 다 아카이빙이 됐고, 다시 보기 채널에요. 4월 아마 이번 주 내로 지금 자기 다시 보기 분량을 쫓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신호가 약간씩은 검수를 거쳐야 되니까 신호를 돌아보면서 깨달은 게 강박이 좀 있었다. 음. 강박이 좀 있어서, 그래서 당분간은 균형점을 좀 찾을 때까지는 주 3일 방송으로 고정을 해볼 예정입니다. 조금 슬프지만 네. 일주일에 4일밖에 방송을 안 하는 신호지만 저녁 방송은 주 3일로 고정을 할 예정입니다. 아침 라디오는 똑같이 주 5일 할 예정이에요. 네. 시아시아 좋은 아침입니다. 대신 아침 소통 시간에 우리 재밌게 떠들어요. 저녁 방송 시간은 10시로 이제 고정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무리하는 것보다 낫다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신에 게임이나 토크 등에 조금 더 주력점을 둘 예정. 아무래도 4월 한 달 동안은 신호가 데뷔하고 나서 한 달 동안은 신호가 어떤 걸 보여주는 캐릭터다, 이거를 보여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신호 고유의 컨텐츠? 자기 컨텐츠를 보여줘야 된다는 좀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5월 동안은 좀 이렇게 재밌게 즐기면서 토크랑 게임 위주로,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추천해주신 게임도 많고 그런 걸로 밀고 나가볼 예정입니다. 좀 더 즐기는 그런 자세를 가져보자는 그런 느낌으로요. 편하게 즐기는 컨텐츠라고 하면은 뭐 일단 여러분들이 추천해주신 것도 많고, 시아하하 팔로워 200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성장하는 신호. 그러니까 팔로워도 200이나 찍었고요. 그러니까 뭔가 사실 200이라는 게 뭐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다라는 숫자일 때, 근데 약간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신호 팔로우 해주실래요? 이렇게 말한다고 팔로워가 갑자기 200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신호는 이렇게 여러분이 200분의 노농의 분들이 신호를 봐주고 계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굉장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어쨌든 팔로워 200 기념 신전 발전 기금. 말좀하게 세춘나님 2만 치즈 감사합니다. 신자조 장비 감사합니다. 지금 또 돈의 알림음을 꺼놨구나. 잠시만요. 지난주에 ASMR 한다고 돈의 알림음을 꺼놨어. 어쨌든 감사합니다. 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해주실 때마다 신우는 감격스럽습니다. 잠시만요. 돈의 리액션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돈의 리액션이 있었어. 잠시만요. 이거를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맞아. 돈의 리액션을 해드려야 돼. 돈의 리액션. 네. 물주먹 에이스 침대 노농이가 최고예요. 2만 치즈 감사합니다. 와, 돈의 리액션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자꾸 까먹어가지고 옆에다 적어놨는데도 한 번씩 이렇게 끌어와야 돼서 죄송합니다. 네, 신전 운영 발전 기금 잘 쓰겠습니다. 네, 어쨌든 네, 어디까지 얘기했지? 네, 어쨌든 편하게 조금 밀고 가볼 예정이고요. 편하게 즐긴다라고 하면은 신호가 최대한 압박을 가지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 위주로 갖다가 해볼 생각인데,
일단 여러분과의 리액션이 상호작용의 티키타카가 보시는 분들도 플레이하는 신호도 해볼 수 있는 그런 걸로 네 댄스 댄스 예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약간 뭐 이전에도 말했었죠. 운전 같은 거 운전 같은 것도 해보고 네 토크도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하고 할 수 있는 뭐 유부녀 토크도 좋고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음 뭐가 있을까요? 아직 그렇게 뚜렷하게 생각은 안 하는데 아까 신호가 강박 얘기를 했는데 왜 이 얘기를 했냐면은 신호가 원래는 저챗할 때도 대본을 쓰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저챗할 때도 대본을 쓰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건 좀 과하다 싶은 거예요. 아침 라디오랑 컨텐츠 시간에는 대본을 써요. 근데 저챗할 때 대본은 좀 과하다. 아니 물론 뭐 예능 보면은 작가님들 다 대본 쓰시지만 와 내가 이렇게까지 좀 이 프레셔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제는 좀 편하게 즐겨보자. 5월달은 좀 편하게 즐겨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의 핵심은 뭐냐? 유튜브다. 유튜브를 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의 원인은 그거였던 거죠. 유튜브. 약간 뭐 그냥 까놓고 말하자면요. 신호같이 백도 없고 인맥도 없는 버티버가 네. 전쟁 여신이지만 백도 없고 인맥도 없는 버티버가 뭘 하겠습니까? 유튜브 해야죠. 아 너무 자학인가 이건? 네. 근데 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컨텐츠도 하고 뭐 대본 쓰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압박이 네. 다시 돌려보기를 하면서도 스스로에게 압박이 느껴지니까 이건 좀 아니다 싶은 거죠. 그래서 네, 5월은 좀 더 여유를 가져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뭐 백스님도 간간히 소재가 떨어지면은 게스트로 불러서 쓸 예정입니다. 아직 백스님 뭐 네 목표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백스님도 간간히 쓸 예정이고 그리고 백스님이 아직 일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아내로서도 남편에게 조금 미안한 구석이 있습니다. 서포트를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방송 외적으로도. 그래서 네 어느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이제 균형점을 5월은 찾아보는 시간 네 여유를 가져보는 시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뭔가 함께 해주신다는 거를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신호가 뭔가 더 보여드려야겠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 전제에 약간 이렇게 늪지대에 갇히는 것 마냥 그렇게 갇혀버려서 그거는 건강한 사고방식은 아니죠. 그래서 건강한 사고방식도 해보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뭔가 시도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힘들죠. 뭔가 주제를 잡고 그걸 밀고 나가는 건 좋은데 그 생각이 매몰되지 않는 법 굉장히 중요하죠. 여유를 가지고 매몰되지 않는 법. 만약에 신호처럼 과몰입은 잘하지만 뭔가에 좀 쉽게 매몰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5월달 한 달은 한번 여유를 가지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네. 여유라는 말을 너무 강조를 하나요? 네. 하지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뭐 좋아하는 음식 같은 거를 갖다가 하나 더 찾아봐도 좋고 아니면 취미를 좀 더 여유 있는 걸로 가져봐도 좋고 목표 그 자체가 취미 자체가 목표 그 자체가 되는 것보다는 그냥 여유 있게 슬렁슬렁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게 딱 여유를 즐기기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예를 들어 독서 같은 거라고 하면은 그런 거죠. 독서를 하는
건 좋아요. 근데 내가 하루에 책 한 권을 읽지 않으면 하는데 이거는 여유가 아니라 이제 강박인 거죠. 그런 자세보다는 조금 더 여유로운 자세 다들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입니다. 자, 네, 그러면 오늘의 아침 라디오 본격적으로 시도를 시작을 해볼까요? 네, 간만에 여유가 생긴 신호와 오늘의 아침 라디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코너, 네, 오늘의 첫 번째 순서 여러분들께 늘 전해드리는 첫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 하루 중 가장 주목해야 될 별자리 두 분을 주목해서 오늘의 운세를 들려드리는 시간, 오늘의 운세 시간입니다. 와, 12별자리 중 오늘 주목해야 될 첫 번째 별자리 분은요, 처녀자리입니다. 처녀자리 위에서 달이 우주의 황금 각도를 완성하는 날,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날, 분석력과 행운이 결합된 최고의 비즈니스 운이 처녀자리 노농이 분께 딱 도착. 그 덕에 손끝에 닿는 모든 무질서가 완벽한 수익으로 완성되는 날입니다. 행운의 아이템은 처녀자리 노농이 분들의 계획에 정밀함을 더해줄 정교한 메커니즘의 볼펜. 뭐 만년필도 좋고 볼펜도 좋고 샤프도 좋고 필기구라면 다 좋아요. 그리고 네,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별자리는 물고기 자리입니다. 화성과 토성이 물고기 자리 노농이 분들의 머리 위에서 중압감을 주는 날입니다. 네, 강력한 압박과 책임감이 육체적 피로로 이루어질 수 있고 열정보다는 생존과 휴식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심리적 과부하가 걸릴지도 모르는 날. 네, 심리적 과부하 좋지 않죠. 행운의 아이템은 경직된 근육과 마음의 긴장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줄 수 있는 따뜻한 차, 카모마일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송 봐주시는 노능이 여러분들 중 오늘 가장 주목해야 될 별자리 두 분 들으셨을까요? 처녀자리 그리고 물고기 자리, 오늘의 운세 한 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 신호의 가호를, 그리고 나머지 별자리 분들께도 행운이 깃드는 하루가 되기를. 네, 결국의 핵심은 그거 같네요. 네, 여유 가지시고 압박감에 시달리지 마시길. 운이 왔다면 잡으시길. 네, 그러면 오늘의 짧은 운세를 뒤로하고 여러분과 신호가 본격적으로 소통하는 오늘의 소통 시간, 아침 라디오의 중심 핵이죠. 오늘의 토픽 시간으로 돌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토픽 뭘 얘기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의 토픽은 따단 바로 친구와 두근두근 아일랜드 두근두근 라이프. 네, 혹시 플레이하시는 분들 있을까요? 너무 화제의 게임이라서 신호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2주째 눈 가리고 최대한 못 본 척 하려고 했는데 너무 화제라서 네, 한 번은 결국엔 이야기를 꺼내게 되는군요. 네, 스위치가 없는 신호는 울고 있지만 그래도 유행한다니까 둘러는 봤습니다. 다음 게임을 준비하는 거냐고요? 그러고 싶은데 스위치 2가 없어서 네, 그냥 마음속으로는 울고 있는데 일단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다들 많이들 하시길래. 네, 플레이 영상이나 아니면은 그 정보글 같은 거는 너무 많이 뜨더라고요. 백스님 듣고 계시나요? 여보 듣고 있어? 백스님 지금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모를 거예요 아마. 시아시아 좋은 아침입니다. 네, 친구 모아 일랜드 두근두근 라이프 대세죠? 혹시 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일단 네, 둘러보고 나서 알게 된 거는 커마가 이전보다 좀 더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이미 친구 모아 아파트 시절에도
커스텀 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다 커스텀 하셨는데 더 자유로워진 것 같고 상호작용도 더 많아진 것 같다. 뭔가 자켓나 팬케 같은 걸로 굴려가지고 상호작용 유도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진 것 같고요. 유부에게는 스위치가 너무 고가네요. 아 슬프다. 다들 네 그쵸. 유부에게는 적지 않은 금액이죠. 네. 근데 둘러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다들 이런 장르를 꽤나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친구 모아 아일랜드가 아니더라도 스위치 자체가 메리트가 굉장히 많은 콘솔이지만 이것만으로도 이미 네 친구 모아 아일랜드 이번 것만으로도 꽤 메리트가 많은 것 같아요. 뭔가 신호 생각에는 닌텐도로 하는 심즈 같은 느낌? 물론 상호작용은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도요. 네. 상호작용의 유형은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시뮬레이션이라는 장르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걸 보다 보니까 네. 조금 흥미롭게 느껴지는 요소가 뭐냐. 일단 시뮬레이션 장르라고 하면 흔히들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인 것 같아요. 커마. 커마가 자유롭다. 네. 근데 주어진 파츠를 갖다가 마음대로 한다는 점, 마음대로 배치를 해가지고 만든다는 점에서는 사람들의 창의력도 중요하지만 또 커마를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이 또한 즐거움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걸로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들도 많이 굴리시고 버튜버 분들도 어떤 분들은 뭐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타 버튜버 분들 얼굴을 가져와서 플레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재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면은 역시 그건 것 같아요. 커마도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비주얼을 구현한다라는 게 핵심이잖아요. 시뮬레이션은 왜 그렇게 인기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일단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면은 번호가 뭐였죠? 시뮬라시옹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네 시뮬레이션이 가장 인기인 이유 시뮬레이션 게임은 평타 이상 쳤다 하면은 어지간하면은 네 잘 팔리는 것 같은데 가장 큰 이유는 아마 현실에 제약 없는 체험을 대리로 할 수 있다. 네 대리만족이 역시 시뮬레이션의 가장 인기 있는 이유가 아닐까요? 몇 번을 시도해도 네, 안전하고 학습 및 실험이 가능하고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 몰입도 가능하고요. 신호가 여태까지 봤던 그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면 지금 친구 모아 아일랜드 유행 중이긴 하지만 심즈가 대유행했던 시절에 심즈 괴담? 그런 거 있죠. 네. 몇 가지 생각나는 유명한 것들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엘사 박물관이라는 걸 누가 만들었었죠. 엘사 심즈만 몇십 명을 만들어가지고 박물관 마냥 세워놓은 그런 것도 있었고 집 지하에다가 고블린을 가둬놓고 고블린을 그림을 그리게 만들어서 그림을 판매할 수가 있었죠. 심지가 그래서 그 그림을 판매한 수익으로 먹고 살고 고블린은 계속 지하에 갇혀서 그림만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뭐 있었지? 미로 실험 인간의 아기를 다분히 느꼈습니다. 미로를 만들어 놓고 화장실이 급한 심을 데려다 놓고 그 미로 끝에다가 변기를 놓는 거예요. 진짜 악마 같죠? 네.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대리 만족을 보통은 추구할 것 같은데 보통은 악마가 되는 길이 좀 더 쉬운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보면 인간의 악의는 결국에 모두에게 존재하는 건가 싶은 그런 의문도 들고 네. 다들 어떻게 플레이하셨을지 궁금합니다만 그런 걸로 유명한 심즈 플레이가 꽤 있었죠. 과몰입 전문인데요. 신호도 심즈에 깊게 빠졌던 시기가 있긴 합니다. 물론 화장실 플레이 같은 건 안 했습니다. 그렇게 미로 끝에다가 화장실을 놓는 그런 건 안 했고요. 네. 그런 신호님 운전 시뮬 플레이가 기대가 되나요? 아, 네, 신호 이번 주 시간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신호 이번 주에 운전 시도합니다. 첫 운전 시도해 봅니다. 어떤 음험한 플레이를 보여주실지. 안 그래도요. 잠시만요. 안 그래도 신호가 네 운전을 준비하면서 찾은 건데 그 최근에 오히려 되게 조금 별개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도 있긴 한데 최근에 오히려 약간 올드한 사주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본인의 살이나 아니면은 단점 주의해야 될 거 이런 걸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대요. 들어가서 봤거든요. 신호 사주에는 뭐가 있었냐? 첫 번째, 운전하지 마라. 뭐 사람이 살다 보면은 운전을 할 일이 있기야는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넌 운전하지 마라. 운전을 안 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길이다. 굉장히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신호가 운전을 하는 건 사이버 세상에서만 하는 걸로. 아마 신호 생각에는 차를 일단 한번 뒤집을 것 같아요. FSD도 운전에 포함되나고요? FSD는 그래도 FSD가 뭐의 약자죠? 신호가 생각하는 그게 맞나? 잠깐만요. 용어 검색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쵸. 자율주행. 유로트럭 할 건데, 네. 유로트럭은 남한테 피해를 끼치는 운전은 아니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사이버 세상에서니까. 그리고 온라인은 아니지 않나? 네, 온라인은 아니지 않나요? 괜찮지 않을까요? 그 사주에서 하지 말라는 운전이라는 거는 아마 실제 도로 위 주행을 말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도로에서 운전하면 너한테도 해를 끼치고 남한테도 해를 끼치니까 가급적이면 운전하지 말라.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이미 신호가 뭐 운전면허도 없습니다만 애초에 딸 생각도 없고 이미 신호의 그 단점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운전의 치명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결과가 올지 너무 잘 알아서 시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과연 사이버 도로 위에서는 어떨까? 네. 제 생각에는 아마 보시는 분들이 답답한 건 둘째치고 이제 실제였으면 보험 사기급의 그런 운전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라고 해도 하기 힘든 그런 유형의 운전들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네, 시뮬레이션은 과몰입이 중요하지만 그만큼 과하게 플레이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점. 과몰입뿐만이 아니라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과몰입이라는 게 어디까지 가는가를 알 수가 없는데, 네, 물론 과몰입이라는 게 진짜로 몰입을 과하게 하는 게 과몰입일 때도 있지만 신호처럼 그냥 과하게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과하게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어쨌든 그거 뭐였죠? 게임이 아니다. 애니 중에 소드아트 온라인 때 소드아트 온라인 보면은 배경이 2022년이죠?
벌써 4년이나 지났습니다만, 네. 소아원 배경이 2022년이었는데, 사실 소아원에 나온 기술이 100% 구현이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과몰입이라고 하면 좀 그렇다. 그런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면 일단 가상현실이잖아요, 대체로. 가상현실의 과몰입을 이끌어내는 요소가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는 AI인 것 같아요. AI인 것 같은데, 좀 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몰입하게 만드는가를 갖다가 잘 파괴해 놓은 느낌이죠. 결국에 그걸 설계하는 것도 사람이기는 한데, 네. AI의 발달이 사람을 과몰입으로 이끈 것 같기는 한데, 그런 걸 보면 가끔씩 왜 그런 거 있잖아요. AI 사기랑 AI 스캠이라는 말이 등장을 했죠. 누가 봐도 AI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거에 낚여서 돈을 내고 거기에 또 이렇게 잠시만요. 문 밖에서 뭔 소리가 났는데? 아니군요. AI 스캠 같은 걸 보면 저런 거에 낚이나? 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저런 거에 낚이나? 라고 하긴 너무 많이 발전하긴 했어요. 최근에 GPT 발전한 거 보셨나요? 와, 이제 사진하고 실제가 분간이 안 가더라고요. 얼핏 봐서는 낚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드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어쩔 수가 없는 거겠죠. 뭔가 단순히 커스터마이징 같은 걸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현실과 가상의 구별을 어디까지 가져갈 것인가, 그게 중요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현실과 가상을 구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거는 신호같이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 있죠.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 좋은 점이라고 하면 그거죠. 일단 아까 신호가 일단 운전하면서 한 번은 차를 뒤집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험 사기급의 운전을 할 것 같다. 뭐 코너링 하다가 아마 모서리에 차를 갈아버린다거나 아니면은 뭐 주차하다가 후진하다가 뒤쪽을 박아버린다거나, 네,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그게 가상현실이니까, 가상현실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게 용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현실이라고 하면 절대 용인될 수가 없죠. 물론 악의적으로 신호가 막 차를 훼손하는 게 너무 재밌다, 이런 거면 좀 다른 문제긴 한데 그런 생각보다는 가상현실이라 다행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는 쪽일 테니까요. 근데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과몰입해서 이건 현실이야, 나 여기서 나가기 싫어,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달라지는 거겠죠. 사실 다들 요즘엔 반쯤 발을 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AI를 안 쓸 수 없는 시대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뭐 AI가 가상현실이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가상현실이 AI를 씀으로써 발을 한 단계 이렇게 담그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과몰입이 좀 더 쉽다, 빠져나오기가 어렵다, 예전에 비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 그리고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하면 1대1의 인간관계보다는 가상현실에서 대리만족을 얻는 게 훨씬 더 쉽고 빠르다,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는 것 같아요. 왜 요즘에 젠지스테어라고 하죠? 젠지란 말도 누구나 한물 같다고 하는데, 젠지스테어라고 이렇게 그 가게에 손님이 들어오면은 보통 원래는 어서 오세요, 뭐가 필요하실까요? 이렇게 하는 게 흔한 일이었다면은 요즘에 그 젠지스테어라고 하면은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냥 이렇게 바라만 보는 그런 걸 젠지스테어라고 하죠.
누구는 코로나 때 소통하는 법을 못 배워서 그렇다라고도 하는데 필요하지 않으면 굳이 말하지 않는다라고도 하지만요. 뭔가 너무 빠르게 그 과정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가상현실이나 아니면은 좀 더 빠른 접근에 의한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반응을 할 테니까 굳이 내가 먼저 말하지 말아야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가상현실에서의 과몰입이나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실제의 경험과 체험이 더 중요한데 근데 앞으로는 더 그런 세대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필연적으로. 네, 이렇게 생각하면 다들 어쩔 수 없다라고 해야 될까요? 흐름인 것 같긴 하지만 그렇다 손쳐도 어느 정도는 조금 다들 현실에 좀 더 충실한 그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합니다. 조금 슬픈 일인가요? 아직까 아직까지 신호는 겪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중요하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상현실 좋고 시뮬레이션 좋지만 다들 과몰입보다는 과몰입 좋죠. 과몰입은 좋아요. 근데 너무 과몰입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그걸로 대리만족을 얻는 것도 좋고 현실에서 있을 수 있는 일들의 경우의 수를 돌려보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좀 더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정도의 생각을 해요. 근데 과몰입이란 거 너무 좋죠. 네. 작년에 한창 콘텐츠로 유행했던 것 중에 크랙이나 제타나 아니면 뭐 여타 AI 챗봇 프로그램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콘텐츠로 소비하는 거 외에 이제 캐릭터를 이제 단순히 읽거나 상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같이 체험을 해볼 수 있고 거기서 실제 하는 것처럼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이점이에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콘텐츠죠, 그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걸 어느 정도 소망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근데 동시에 너무 빠지지 말자. 아주 꼰대 같은 발언인 것 같아요. 꼰대 같은 발언인데 그래도 우리가 사는 현실을 놓치지 말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오늘은 또 아침부터 무거운 이야기를 했나? 근데 그만큼 시뮬레이션 장르가 재밌다는 반증이기도 하니까요. 쉽게 빠지기도 좋기도 하고. 네. 그러면은 일단 오늘의 토픽은 이 정도에서 마치기로 하고요. 네. 일단 1부 마치는 도래. 요즘 모두가 과몰입 중인 노래가 있죠. 혹시 다들 들어보셨을까요? 그 인도네시아 축제에서 배 위에서 이렇게 춤추는 선글라스 쓴 꼬마가 춤추는 영상 혹시 다들 보셨을까요? 네. 모두가 과몰입 중인 노래인데 원래 원본 영상은 뭐라고 하죠? 뱃머리 위에서 춤추는 영상인데 유행을 희한하게 따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배 아니면 뭐 항공모함 아니면 뭐였더라? 그냥 진짜 온갖 배라고 이름이 붙을 수 있는 모든 것들 위해서 사람들이 춤추는 영상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만큼 또 그 유행에도 모두가 과몰입 중이라는 거겠죠. 네, 모두가 과몰입 중인 그 노래. 모두가 과몰입 중인 그 노래. 네, 사카낙션의 밤의 무의 듣고 2부 오늘의 신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사카낙션의 밤의 무의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 시뮬레이션. 네, 심즈나 친구 모아 아일랜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과몰입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네. 게임 속 캐릭터에 빠져들 때 느끼는 그 과몰입의 기분과 그리고 생기는
부작용? 네, 그런 이야기들 했었는데요. 오늘의 신화 이야기, 네, 가상의 체험에 대한 신화 이야기가 꽤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현실보다 더 길고 강렬하게 느껴졌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려 볼게요. 당나라 시대의 소설 중에서 침준기에 기록된 한단지멍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오늘의 신화 이야기 한단지멍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옛날 중국 한단이라는 곳에 노생이라는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비루한 현실에 불만을 품고 있었죠. 아, 인생이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길을 가다가 한 도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도사는 낡고 구멍난 베개 하나를 건네주면서 말을 해요. 이걸 베고 잠을 자면 네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이런 식의 도입부는 굉장히 많죠. 그래서 노생은 반신반의하면서 여관 주인이 매미를 찌는 동안 그 베개를 베고 잠이 듭니다. 네. 그런데 잠들자마자 믿기 힘든 시뮬레이션이 시작이 돼요. 꿈속에서 이 노생이라는 가난한 남자는 과거 시험을 단번에 합격을 하고 정계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 권력을 휘두르고 아름다운 아내를 얻어서 자식을 낳고 80년 동안 그 누구보다도 화려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죠. 마치 시뮬레이션에서 흔히 가장 많이 하는데 부를 쌓고 성공을 하고 가족을 이루며 겪는 그 완벽한 시뮬레이션. 그 인생을 꿈속에서 80년의 인생을 압축해서 살아버린 거죠. 그 꿈 안에서 노생은 때로는 최고의 권력자로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쓴 죄인으로 온갖 인간의 희로애락을 다 겪게 됩니다. 그 생생함은 너무나도 강렬해서 노생은 꿈속에서 자신이 노생이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게 되죠. 하지만 그 화려한 80년의 인생의 정점에 달했을 때 노생은 문득 잠에서 깨어납니다. 눈을 떠보니 여관 주인이 찌던 메밀은 아직도 다 익지도 않았고 도사는 옆에 앉아서 웃고 있었죠. 겨우 몇 분, 그러니까 길어야 30분 정도의 시간 동안 노생이 경험한 인생은 80년어치의 분량이었던 거죠. 그래서 현실로 돌아온 노생이 멍하니 자기 손을 이렇게 내려다봅니다. 꿈속에서의 80년이 너무나도 생생했기에 지금은 그 노생의 현실이 오히려 가짜처럼 느껴졌을 정도였죠. 그리고 노생은 도사에게 묻습니다. 방금 그 80년은 대체 뭐였나요? 그러자 도사는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인생이란 원래 그런 거지. 자네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도 저 꿈과 크게 다르지 않지. 어떠실까요, 여러분? 시뮬레이션이라는 장르에 과몰입을 한다면은 그 이유가 맞닿아 있죠. 네. 현실은 제약이 많고 힘들지만 게임 혹은 꿈속에서는 주인공이 되어서 그 긴 인생을 단 몇 시간 만에 압축 체험을 할 수 있잖아요. 노생에게 그 80년의 꿈은 가짜가 아니었던 거죠. 그 안에서 느꼈던 성취감, 슬픔, 사랑 그런 건 모두 진짜였으니까요. 노생은 그 꿈을 통해서 현실에서의 강박에서 어떻게든 벗어난 거죠. 80년의 생을 다 살아보고 나니까 현실에서의 초라함은 고통이 아니라 하나의 경험이었으니까요. 네. 현실이 답답할 때는 이렇게 시뮬레이션이라는 장르에 과몰입을 하기가 되게 쉽죠. 네. 하지만 여러분도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 찰나의 시간이 흐른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찰나의 시간이 흘렀지만 경험이 선명하게 남는 것처럼 노능의 여러분들이 만약 시뮬레이션에 과몰입하신다고 하면은 그 안에서 느낀 생생한 감정들도 여러분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진짜 조각들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신화 이야기는 처음으로 동양 신화 이야기를 해봤네요. 동양 신화 이야기 평상시에는 잘 안 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오늘은 현실과 그 꿈?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현실과 시뮬레이션의 차이? 근데 이런 이야기는 서양보다는 동양 신화가 조금 더 잘 살리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 동양 신화 이야기도 앞으로는 종종 해보려고 합니다. 좀 더 철학적인이라고 하면 그런가? 동양 신화도 동양 신화 나름의 매력이 있죠. 인도 신화 같은 경우에 조금 궤가 다르긴 하지만 네, 일단 오늘의 신화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마치는 인사하기 전에 이번 주는 방송이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그렇게 있다고 했는데요. 네,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유를 찾으면서 신호도 균형을 찾아보려 하는 과정이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유 있게 저책과 게임 위주로 진행해 볼 예정이고요. 네, 근데 신호가 깨말못인 건 다들 아시리라 믿고 네, 고통은 지켜보시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만 네, 컴퓨터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쾅쾅쾅쾅 어쨌든 뭔 말하려고 했지? 네, 5월 달이 되면은 뭐 이거는 올 컨텐츠 예고긴 합니다만 아직 확정은 아니고 일단 이번 주는 가벼운 게임 위주로 진행을 해볼 건데요. 다음 주에는 한번 신호도 유행하는 그 게임 프레그마타 도전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딸바보를 한번 예약을 해볼까. 어린이날 때 뭐 할까 지금 고민을 벌써부터 하고 있는데 어린이날이니까 어린이가 나오는 게임을 해볼까? 이런 단차원적인 사고 네,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저녁에 휴방을 때려버리는 기계를 신호가 의도치 않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네, 시기적절하네요. 네, 좋죠. 월요일부터 휴방을 본의 아니게 때리게 됐습니다만 사실 오늘 신호 결혼기념일이거든요. 네, 결혼기념일인데 백스님이 고생해주시는 거에 비해서 요즘 그렇게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낸 기억이 없어서 저녁에 둘이서 좀 우붓한 시간 좀 보내고 오겠습니다. 오, 네, 그래서 백스님이 연차를 네, 맞아요. 네, 오늘 저녁에는 조금 신호도 결혼기념일의 여유를 조금만 즐기고 오겠습니다. 현실이니까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일단 계획은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에는 조금 여유 있게 여러분들하고 그렇게 떠드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5월달의 계획이 아직 정확하게는 없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여유 있게 가져가 볼 생각인데 과연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네요. 저번 주에는 저 차 탈 때 신호가 좀 무거운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게 속이 뭔가 답답해서 그랬나 봐요. 좀 앞으로는 가볍고 여러분들하고 오타쿠 토크 떠들 수 있는 이야기도 해보는 걸로 하죠. 네. 일단 오늘의 아침 라디오는 여기까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네. 내일 아침 라디오 그리고 내일 저녁 방송으로 여러분과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곡은 신호 결혼기념일이라서는 아닌데 아니다, 결혼기념일이라서인 걸로 하죠. 결혼기념일이라서요. 네, 나토리의 프로포즈 들으면서 오늘 아침 라디오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오늘 아침 신호 신전문은 여기서 닫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오늘 아침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아침 라디오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See you. 안녕.